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침범 당일 국가안전보장회를 열지 않고 대응이 아니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경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던 원칙도 깨고 이례적으로 오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경 발언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한 대에 대해 우리는 2대, 3대를 올려보내고 필요하면 격추도하라는 첫날 지시를 전했고 원점 타격도 준비하며 확전 위험을 각오한 것으로 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커진 불안감을 가라앉히려는 의도에 더해 군 통수권자가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비판은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전투복 입고 벙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어야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송년회하고 있다는 게 얘기 되냐 말이에요. 전쟁주에 NSC 회의하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럼 뭐가 현장에서 뭐가 격축이 뭐 한 대라도 뭐 떨어뜨려 놓고 뭐 이야기를 해야 말이 되잖아요. 대통령실은 NSC를 열 필요가 없었다며 안보실장이 수시로 대통령 지시를 받아 대응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드론에 대비하기 위해 레이저를 쏘거나 교란 전파로 무력화하는 무기의 실전 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상공에 떠 있는 수십 대의 드론을 차량에 탑재된 레이저포를 쏘아 격추시킵니다.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가 남측에서 처음 발견된 후 우리 군이 이듬해부터 개발에 착수한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당시 육군이 주요 지역 방어를 위한 적 소형 무인기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합동참모본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즉시 개발을 결정한 겁니다. 또 군은 지난 2017년부터 무인기에 교란 전파를 발사해 무력화시키는 이동형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군은 최근 적 무인기를 쫓아가 교란 전파를 발사하는 소형 드론도 해외에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개발 비용을 포함해 모두 5,600억 원. 국방부는 이번 북한 무인기 침공을 계기로 대형 무기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2, 3년 뒤로 당초 계획된 실전 배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군은 이들 무기 체계가 전력화되면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파 차단이나 레이저 등 적 무인기 타격을 위한 필수 자산도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드론 부대 창설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육군 지상군 작전사령부 예하에 운용 중인 드론봇 전투단에 3개 중대를 연차별로 추가로 창설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드론을 이용해 정찰과 공격 임무를 주로 수행해온 드론 부대의 탐지와 격추 같은 적 무인기를 잡는 이른바 드론 킬러 임무가 대폭 보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드론 대응 훈련이 없었다고 질책한 것에 대해 군 내부에선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육군은 저속 저공 비행체, 즉 무인기를 격추하는 대공포 훈련을 계속해왔고 공군도 경공격기로 무인기를 격추하는 훈련을 지속해왔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방탄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본회의 단상에 섰습니다. 한 장관은 이례적으로 노웅래 의원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 사실 공표다, 정치 연설하냐며 반발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이건 수사, 정상적인 수사 아닙니다. 사람 잡는 수사입니다. 표결 결과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국회 의석수 분포로 추정해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과반인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처음입니다. 민주당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해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 직후 한동훈 장관은 잘못된 결정을 국민이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은 것부터 비겁했다며 노 의원 스스로 검찰에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여야가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던 일몰 법안들이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혼란이 예상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회 앞 화물연대의 천막 농성장. 이봉주 위원장이 17일째 단식 농성 중입니다. 안전운임제 법안은 결국 올해 말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내년 초부터 당장 화물차 운전자들은 가격 후려치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는 순간 화주는 운송사한테 자기들 마음대로 줄 거예요. 최저 입찰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야는 안전운임제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일몰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라는 초강경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국회 다수당인 야당 역시 지난 몇 달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새로 이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일몰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습니다. 대승적으로 협조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20% 정도를 국고로 지원하는 법안도 올해 말 일몰로 폐지됩니다. 여야 모두 국고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건 동의하지만 여당은 한시적 5년 연장, 야당은 계속 지원이라는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 11조 원이 잡혀있긴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될 상황입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처리해도 민생법안은 처리 못한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태도입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예외 인정 조항도 일몰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논의도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경기 동부와 그 밖에 강원 내륙, 경북 북부 지역까지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철원의 기온이 영하 16.5도, 파주가 영하 15.2도, 서울이 영하 7.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어주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 곳곳으로는 눈도 살짝 내리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 사이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충북과 세종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7.5도, 춘천이 영하 14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0도, 광주와 대구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초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